김유정, 김동원 의원님, 이런 정치인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헌재 장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 스트레스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런 헌재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 협박 이런 것들이 통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또 어제 엊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 기각된 거 아니냐. 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집회도 하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이런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헌재에 승복할 때니 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지지자들에게까지 어떤 전파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그분들이 늘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이런 금도를 넘어서는 어떤 폭력적인 언행, 이건 정말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뭐 협박죄든 최근에 뭐 다시 그 공포 시행된 공중 협박죄 이게 조금 더 처벌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처벌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 폭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집 주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워낙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통해서 자행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무엇을 해도 상상 이상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수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선 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로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정계선 재판관이 비록 유일하게 인용을 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의 판결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비록 8분 중에서 유일한 인용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지나치게 드러낸 거 아니냐. 아예 먼저 결론을 내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요. 정계선 재판관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인용을 낸 재판관의 집을 털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냈더니 자기 집이 털렸다.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한다. 이거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아마 곧 자중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집 앞에 몰려가서 어떤 폭력을 과실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승복을 한다면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게 미흡했다면은 뭐 미흡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제 열린 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는 꾸준하게 우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돼 있고요. 뭐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승복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요. 폭력을 멈춰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여당이 이러한 폭력 행위는 근절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입장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해야 된다고 않습니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루아침에 일도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부터 이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9년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집 앞에 가가지고 전체 진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브들이 2019년부터 생겼고 그게 2022년 또 평산회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는 헌재 앞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계속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폭력행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어제 기각 의견을 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2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집 앞에 가서 협박을 한다든가 빨갱이라고 뭐라고 한다든가 인격적인 모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용 의견을 냈던 딱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계속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공론 분열을 더 이상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내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반론 그게 필요하다고 듣겠습니다. 봅니다. 아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불분명합니까?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불분명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곧 자중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그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더 이상 뭐를 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